데이트 폭력과 대마초, 연예인들 법원이 붐비고 있습니다. 저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기 전에요.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모자라 이 트럭으로 돌진해서 무고한 시민까지 피해를 입힐 뻔했던 20대 남성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영장 실질심사 모습부터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왜 폭행하셨나요? 화를 주체 못하시는 건가요? 여자친구를 때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여자친구한테 사죄하실 생각 없으세요? 여자친구한테 안 미안하세요? 어제부터 오늘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가 바로 저렇게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는데 최 변호사님, 네. 처벌 수위는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에서 이 사건을 입건을 했는 것은 기본적으로 폭력에 기른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폭행죄와 또 그리고 또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으로 지금 일단 죄명을 지정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싶고요. 예.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지금 봤을 때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여성의 이 치아가 3개가 빠지고 2개가 부러졌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의료 상식으로는 한 요치 치료 기간 5주 이상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상해가 굉장히 중하다고 보입니다. 전치 5주 이상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가 지금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법정형 자체는 매우 높은 건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죄의 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누워진 여성을 발로 찾는 그런 것을 종합을 했을 때는 현재 대법원 양형 규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한 2, 3년 적어도 2년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자기가 그때 화를 못 참고 지금 음주운전을 해서 사실 사람을 쫓아갔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겠습니까? 사람을 치려고 했던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 미수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영장이 나온 이후에 경찰에서는 그렇게 했는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일부 누리꾼들은 워낙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경향이 없었다 이런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좀 참작이 되는 건가요? 결코 참작이 되기 어렵다. 지금 저도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하고 폭력할 때 제가 양형 기준을 만들었었는데요.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술을 먹었다라는 것 자체로서 형을 감경해줬지만 이제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취라도.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한 소주 2병 정도 먹었다고 하는데 키가 제가 봤을 때 거의 180 이상 넘는 굉장히 덩치가 큰 남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좁은 골목길을 빠르게 운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하면은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히려 가중처벌 요건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참혹한 데이트 폭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백 팀장님 오늘 이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1심에 나온 그렇습니다. 연예인이 한 명 있어요. 예, 래퍼 아이언이라고 지금 27세 정도 됐죠. 작년 9월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여자친구하고 이제 애정 행각을 벌이면서 사실 좀 논란이 굉장히 많이 돼 있죠. 그 애정 관계를 가지면서 여자친구가 나를 때려달라고 했다. 소위 마조이스트라는 세디즘이라는 이런 형태의 어떤 애정 관계를 벌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아니다. 나를 헤어지자는 그런 요구. 그다음에 어떤 애정 관계에 있어서 가해자 아이언 래퍼가 나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리고 그다음에 제지하는데 손가락을 잡아서 부러뜨리기까지 했었다. 이제 이런 측면인데 결국 오늘 10시 반에 법원에서 선고를 했습니다. 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누리꾼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너무 가벼운 처벌 아니냐. 데이트 폭력 치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데이트 폭력이 평균 한 8,000여 건이 일어나고요. 보통 한 해에 50명 내에서 70명까지 데이트 살인이 일어나는 사건인데 앞에서 앵커께서 말씀드리고 최 변호사가 말씀하신 지금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일어난 이 가혹한 폭력 사건에 이 사건이 오버랩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금 관심을 받는 그런 사안입니다. 데이트 폭력이 갑자기 화두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선고를 받은 아이언 씨 뭐라고 얘기했는지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 제가 증거 같은 경우도 많이 부족하고 유죄에 가까운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면 다 부인하는 건가요? 네. 상해 협박 네. 행위에 대해서 저는 협박도 하지 않았고 상해도 제가 제 욕심을 위해
약자를 괴롭히고 그런 한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어찌됐든 법의 판결 앞에서는 누구나가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일단 표정은 좀 여유로운 편인데 일단 주장하는 내용을 좀 짚어보면 아이언 씨는 부탁을 받아서 때렸다. 그리고 이 피해 여성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결론이 나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내밀한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을 안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분명히 때린 사람은 때린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것이 전 여자친구가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동기에 관한 것일 뿐인 것이죠. 설령 그 백보 양보를 해서 때려달라라고 만약에 그 가정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때려달라는 것이지 사람을 다치기. 여긴 폭행이 아니고 상해죄로 지금 그 재판에 넘겨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과연 저와 같은 그 아이언 씨의 그런 항변이 법원에서 설령 항소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질지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와 같은 그 집행유예,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에 대해서 지금 그 불만을 보이고 있고 결국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이 오히려 항소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합의가 되지 않고 그와 같은 동기가 마련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죄질이 나빠서 항소심에는 집행유예가 없어지고 실형이 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저 부분이 분명히 폭행보다 더 나은 더한 상해였기 그렇죠. 때문에 검찰이 다시 맞습니다. 지금 가끔씩 보면은 상해하고 어떤 그 폭행치사가 그 치상이 상당히 그 구별하기 쉽진 않은데 여기 보면은 폭행은 한데 그냥 때려서 거기에 멍이 드는 정도가 폭행치상인데 죄명이 그냥 단순한 폭행치상이 아니고 상해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그 일반적인 법조인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저와 같은 무죄 항변 가지고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은 케이스라고 폭력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줄곧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언 씨가 말이죠. 판결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없는지 오늘 오전 목소리 또 하나 들어보시죠. 항소할 의사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판결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으면 좀 적적하지만 제가 그 친구한테 많이 뭐 잘 해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제가 이런 여지를 만든 거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에서 충분히 이제 증거들을 제출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서 사실 자체가 밝혀내는 게 더 어려운 부분이라 왜냐면 제가 뭐 마음 먹고 증거 같은 것들을 모아놓고 이랬으면은 모를까 사전에 뭐 그런 것들조차 저는 계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소홀했다는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나 폭행은 아니다, 데이트 폭력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양쪽의 진술이 상당히 상반돼 있습니다. 이제 아이언은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면 사실은 그 여자친구로부터 얼굴도 맞고 그 다음에 흉기로 허벅지, 다리 부분도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이언 씨의 전 여자친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얼굴도 본인이 때리고 그 다음에 흉기로 허벅지를 스스로 자해하고 그리고 목도 졸랐는데 본인이 이제 이것을 나한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결국은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지 않는 건 너를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지금 협박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상반된 주장인데 객관적으로 수사 경험칙상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여자친구한테 그렇게 둘러붙이는 거 소위 말하면 본인이 자해를 하고 얼굴을 때리고 그다음에 목을 조른 상태의 진술을 어떻게 뒤집냐면은 여자친구를 위해서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목을 조른 부분을 어떻게 지금 주장을 하느냐면 잠을 잘 때 나 혼자 두고 가지 못하기 위해서 뒷목을 잡고 잠을 잤다라고 하는 굉장히 허구적인 주장을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아이언 씨의 주장이 상당히 허구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폭행을 이제 실제로 그냥 목을 조르는 폭행을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는 그 정도인데 본인은 그냥 도망가지 못하게 같이 뭐 하기 위해서 목을 졸랐다 뭐 이렇게 그렇습니다. 굉장히 허구적인 주장인데 사람이 잠이 들게 되면 쥐었던 주먹도 펴지는 거거든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나를 혼자 두고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뒷목을 잡고 잠이 들었을 뿐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여러 가지 전문가들 분석이나 또 수사 경험칙상 보면 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자해라든가 자기 얼굴을 때린다라든가 이런 부분도 결국 여자친구에게 떠넘기는 진술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갑니다. 예, 지금
지금 뭐 아이언 씨가 오늘은 여자친구를 때린 혐의로 뭐 선고를 받은 거라면 사실 과거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또 선고를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폭력, 대마 이와 같은 것은 약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약류 관련되는 것을 단속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중독이 될 경우에는 사실 더 엄한 중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어떤 마약류 관리로 단속을 하는데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어떤 선상이 있다고 볼 수도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들은 볼 수 있습니다만 마약을 통해서 오히려 폭력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아이언 씨한테는 좋은 정상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리고 아까 더불어서 칼 같은 경우에 자해했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과 검찰이 분명히 수사를 했을 겁니다. 사람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누군가 찔렀는 것과 본인이 찌른 그 각도나 이런 것들을 감정을 하면은 결과가 다 나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아마 유죄 판결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이 피고인 아이언의 어떤 항변보다는 어떤 피해자의 진술이 조금 더 부합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지금 항소를 본인 한다 억울하고 무죄라고 하기 때문에 항소를 가서 사실관계가 다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 보도를 봤을 때는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변호사님 혐의가 다르니까 뭐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마약 관련 혐의로 집행유예를 지금 받은 상태고 또 이번에 폭력 상해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뭐 가중처벌이 된다거나 뭐 좀 참작이 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지금 폭력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 양형 기준을 보면은 기존의 전과 같은 부분이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떤 가중 사유로 됩니다. 물론 폭행과 마약은 완전히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그렇죠. 동정 정권 아니라 하더라도 크게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볼 수 있고 집행유예나 받은 것이 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인데 물론 1심에서 지금 집행유예를 받은 걸 보면은 예전 정과는 상당 부분 적이긴 합니다만 양형에 결코 유리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첫 번째 주제 하나만 다시 보실까요? 지금까지는 이 래퍼 아이언 씨의 데이트 폭력 관련해서 얘기했다면 저 인물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잠시 뒤 1시 50분에 빅뱅의 탑 최승현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당연히 분빌 수밖에 없는데 검찰이 이미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빅뱅의 탑 최승현 씨가 이제 공판 열리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시청자가 보시기에 검찰이 무슨 집행유예를 구형을 하느냐 원래 잡아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검찰이 이른바 실질구형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어떤 형을 구형을 할 때 이 케이스는 실형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한다고 하면은 실형만 구형을 하고 자백을 하고 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형은 어떻게든 실형을 하지만 사실상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경찰에서부터 본인이 자백을 했고 정상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어떤 회오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했고 또 양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것을 고려를 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 집행유예까지 구형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와 유사한 정도의 어떤 집행유예 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예. 다만 아직까지 최근에 있어가지고는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마약류를 상당히 엄하게 단속하는 그런 어떤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할지 아니면 실형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법원의 판단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 팀장님 저희가 네. 또 지켜봐야 될 게 탑씨가 사실 군복무 중에 대마초 그렇습니다. 관련 이제 문제가 생긴 건데 앞으로 그럼 군복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의무 경찰에서 지금 의무 경찰법 설치법에 의하면 이런 형사 기소가 될 때는 일단 직위 해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징역형 1년 6월 이상을 받게 되면은 의무하게 되는 형태인데, 근데 1년 6월 미만의 형을 받았을 때는 다시 이 심의를 해서 의경에 다시 복무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대체 복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현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아도 징역 1년 6월 이상형을 받게 되면 의무 복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이 선고가 어떻게 되느냐가 지금 빅뱅 이 탑씨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 변호사님, 일단 잠시 뒤에 탑 최승현 씨가 이제 모습을 드러내겠지만 어제 이제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이제 군 복무 기간 단축과 이 탑 씨의 이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개는 무관하다라고 보여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서 현역 옛날에는 방위병이
18개월 방이어서 18방이라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에 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 계속 줄어서 지금 24개월에서 지금 18개월까지 줄인다고 했는데 그거는 정책적인 방향인 것이고 지금 현재 이제 그 탑씨 같은 경우에는 이 재판이 확정이 된 경우에는 바로 어떤 그 정부의 결정에 따라 법원을 가거나 그 군대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 형이 줄어들어서 한다고 하면은 의경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없진 않고 다만 그렇지 않고 의경이 아니고 현역으로 가야 되거나 다른 대체 복무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남은 기간 그대로 복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복무 단축 18개월로 줄어든 것과 저 이제 대마초 혐의로 이제 선고공파를 받는 건 전혀 무관하다. 완전히 무관하다. 예. 정책이 바꿔야 되는 것이지 아직까지는 입안 단계에 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최 변호사님 좀 다른 얘기를 해보면 법정에 많이 가실 텐데 최근에 참 이색적인 풍경이 있다고 하는 게 팬들이 법정에 줄을 서서 이제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보려고 몰리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공인으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막 걸어 다니는 대기업이라고 할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최 변호사님.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대마초 혐의로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죄송하다는 말씀 받고 드린 말씀이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어두운색 정장, 검은색 정장에 검은 넥타이 그리고 오늘은 검은색 뿔테 안경까지 착용한 최승현 씨, 빅뱅의 탑이 방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대마초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 지난번에도 부모님과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특히 무리를 이렇게 반성하고 사과한다. 자숙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 빅뱅 탑씨의 변호인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빅뱅이 그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때 액상 대마, 그다음에 대마 피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변호인이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모든 사실이 국립각수사연구원에서 증거가 드러났고 그다음에 시인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의무 복무, 의경의 복무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인데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항소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오늘 선고를 받고 만약 징역 1년 6월 이상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게 되면 즉시 항소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 6월 이상 이하형을 받게 된다고 하면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항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지금 기자들이 질문에는 아직까지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재판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전달하고 싶은 심리가 엿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뭐 지난번에 사실 최승현 씨가 나왔을 때 자필 편지를 써서 이렇게 줄줄줄줄 읽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뭐 항소 계획 없다, 뉘우치겠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뭐 모든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그런 어떤 로키를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뭐 본인이 어쨌든 간에 항소할 계획조차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형을 받든 달게 받겠다 이런 취지인데 잠시만 뭐 계획조차라기보다는 일단 아직은 없다. 아직은 없다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은 말씀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처럼 본인에게 불리하다 생각하면 항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저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본인들이 바라는 정도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검찰이 구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항소 계획은 아직 없고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자숙하겠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사과한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글쎄 1심 선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올지 본인은 일단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방금 전 최승현 씨가 이 서울중앙지법의 대마초 혐의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모습을 드러낸 화면 같이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최 변호사님 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뭐 검찰은 집행유예를 구형했지만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집행유예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사실 법원에 있는 것이고 검찰은 부형이라고 하지만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검사님 의견 진술하시죠. 하나의 검사의 어떤 그 구형은 검사의 의견 진술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이 탑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뉘우치고 또 뉘우치며 자숙하겠다. 무리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아직 항소 계획은 없다라고 방금 전에 밝혔습니다. 이 빅뱅의 탑 대마초 혐의를 받고 있는 최승현 씨 얘기까지 첫 번째 주제로 짚어봤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은 계속 함께해 주실 거예요.
거고요. 백희종 티저인간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